여러분, 오늘 하루 뉴스피드 한 번이라도 열어보셨어요? 아, 진짜 오늘만큼은 눈 돌아가는 날이 없거든요. 대통령이 부산 내려가고 전직 대통령 선거 나오고 고가차도는 무너지고 거기다 삼성 ETF에 코스피까지 신고가 찍고 이 모든 게 오늘 하루에 다 터진 거예요. 해몽성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이런 날 제일 먼저 정리해서 드리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 경남 직접 방문 동남권 육성 강조.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과 경남 지역을 직접 찾았습니다. 명분은 동남권 육성 강조예요. 이게 단순한 지역 방문이냐 하면 그렇게 볼 수만도 없는 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현직 대통령이 PK, 즉 부산, 경남 지역에 직접 내려간 거잖아요. 동남권은 역사적으로 보수 정당의 텃밭으로 불려온 곳인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지역 육성을 강조한다는 건 상징적으로도 꽤 무게감 있는 장면이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국민의힘은 이 방문을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을 방문해서 예산이나 개발 계획을 언급한다면 그게 유권자에게 어떻게 보이겠냐는 논리예요. 그 시각도 이해는 되는데 반대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지역을 돌아보는 걸 전부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면 임기 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 개입이냐 정상적인 국정 행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1심 선고 오늘 나온다. 두 번째는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사안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결정됩니다. 핵심 쟁점이 뭐냐면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계엄 선포는 헌법상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당시 그 절차를 사전에 계획했는지 아니면 사후에 꾸민 것인지가 법적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거거든요. 법원이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법조계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PK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 나서 세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PK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보이는 건 그 자체로 뉴스가 되는 시대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PK 지역에서 직접 후보 지원에 나선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전히 PK에서 상징적인 구심력을 가진 인물이니까 활용하는 셈이죠.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어요. 내란 정당의 행보라고 비판했는데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계엄과 관련된 흐름 속에서 같은 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움직이는 그림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깔려 있는 거예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내일 시작, 여론조사 공표 오늘부터 금지. 이제 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본투표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요즘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사실상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줘요. 여야 모두 지금 이 시점에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지층은 이미 굳어져 있으니까 결국 부동층,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오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 6일 전부터는 공표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숫자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볼 수 없고 각자 판단해서 투표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충북도지사 선거 신용환 vs 김영환, 경제 일자리, 도정 선거가 핵심. 충북으로 가볼게요.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도정 성과가 주요 쟁점으로 꼽혀요. 현 도지사인 김영환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구도이고 신용환 후보 입장에서는 교체 여론을 끌어모아야 하는 싸움이에요. 충북이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려는 지역이라 일자리와 개발 공약이 유독 민감하게 작동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도널드 트럼프, 이란 협상에 불만 표명, 중국, 러시아 개입 반대. 이번엔 국제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협상 진전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겠죠. 거기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어요. 핵협상 같은 민감한 테이블에 지정학적 경쟁국들이 끼어드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이란 제재 완화에도 선을 그었는데 협상은 하되 압박 카드는 내려놓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접근이에요. 이란 국영방송 미군 철수 조항 포함 MOU 있다 vs 백악관 그런 거 없다 바로 연결되는 소식인데요. 이란 국영방송이 미군 철수 조항이 포함된 양해각서 즉 MOU를 보도했어요. 그런데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양쪽 말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보전인지 실제로 뭔가 존재하는지 외부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에요.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유리한 그림을 그리려는 두 나라 사이에서 사실과 주장이 뒤섞이는 전형적인 외교 갈등의 모습이죠. 이란, 미군 드론 격추 영상 공개, 레바논 민간인 피해 심각. 이란이 미군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을 직접 공개했어요. 항전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목적이 명확하죠.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군사적으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한편 레바논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역 분쟁이 민간인 삶과 직결되는 현실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 나무호 공격 주체는 이란제 미사일 사용 확인. 우리 정부도 직접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부가 나무호 공격의 주체가 이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제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어요. 남원은 우리 국민들이 탑승했던 선박으로 공격 주체가 공식적으로 특정된 만큼 외교적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높아지는 구도 속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도 꽤 민감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임금 협상 가결됐지만 성과급 격차 갈등의 주주 반발까지. 국내 경제 소식 가볼게요.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성과급 격차로 인한 내부 갈등이 여전하거든요. 임금 인상은 합의됐더라도 부서별 직군별 성과급 차이에서 오는 불만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쉽게 해소되지 않아요. 거기다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요. 실적과 주가 흐름, 경영진 결정에 대한 주주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배 추정 ETF 상장, 코스피 최고치 경신. 이건 투자자들한테 꽤 중요한 소식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두 배를 추정하는 ETF가 새로 상장됐고 이와 맞물려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장주들의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에요. 두 배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도 손실이 두 배로 증폭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이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해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신세계그룹 위기, 사과 진정성 의문의 주가까지 하락. 스타벅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하는 신세계그룹이 탱크데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탱크데이는 특정 날 대용량 음료 행사를 가리키는 건데 군사 장비인 탱크를 연상시키는 명칭이 일부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줬고 이게 공론화되면서 불매 움직임으로 번졌어요. 신세계그룹 측이 사과를 내놨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도 의문이 이어지는 중이에요. 주가도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단순한 마케팅 논란을 넘어 그룹 전체의 이미지 관리 문제로 번진 상황입니다. 페라리 첫 전기차 공개, 시장 반응은 냉랭, 주가 급락. 페라리가 드디어 첫 번째 전기차를 공개했어요. 페라리가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게 자동차 팬들한테는 꽤 큰 이벤트인데 시장 반응이 예상 외로 싸늘합니다. 페라리 특유의 엔진 사운드와 드라이빙 감성을 전기차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는 회의론이 많았고 실물이 공개된 후에도 그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주가는 공개 이후 급락세를 보였어요. 브랜드 정체성과 시장 변화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정부 서울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착수. 국내에서 이건 진짜 심각한 사고예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수습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서소문 고가차도는 도심 속 주요 도로 구조물인데 이게 붕괴됐다는 건 도시 인프라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사고 원인이 노후화 때문인지 시공 결함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아직 조사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후속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요. 평택 선거판 김용남 조국 감정싸움 격화 단일화는 무산, 경기 평택 선거 얘기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사이의 감정싸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정책 대결보다 감정적인 충돌이 부각되는 구도인데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 계속 분열된 채 각자 선거를 치르게 된 거예요. 이게 표분산으로 이어질 경우 어부지리를 챙기는 쪽이 생길 수 있어서 평택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꽤 복잡한 상황이에요. 유럽 5월 폭염에 사망자 속출, 교황, 쓰러진 신자 앞에 무릎 꿇어.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두 가지 빠르게 정리할게요. 유럽에서 5월 폭염으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어요. 5월에 이 정도 더위는 이례적인 수준이에요. 그 와중에 교황이 무더위에 쓰러진 신자를 돕기 위해 직접 무릎을 꿇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고령인 교황이 몸을 낮추는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오늘 날씨, 평년보다 기온 낮아 쌀쌀,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오늘 날씨도 잠깐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서 꽤 쌀쌀한 날씨가 예상돼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에요. 기온은 낮은데 공기질은 안 좋은 날이니까 외출하실 분들 마스크 챙기시고요. 환기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해몽성에서 정리해드린 소식 어떠셨어요? 대통령 지방 방문부터 선거, 사고, 정시, 외교까지 진짜 숨가빴는데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정리 콘텐츠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아직이신 분들 옆에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